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의료보험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에는 크게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베테랑스 보험, 그 외에 직장보험, 개인보험 등이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과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메디케이드가 있으면 병원비가 거의 무료이거나 매우 적은 코페이만 냅니다. 주마다 호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이라고 부릅니다. 메디케어는 모든 65세 이상 시니어와 65세 미만이지만 중증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부담금이 20%지만 환자가 메디케이드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메디케이드에서 환자의 부담금을 대신 지불해 주게 됩니다. 메디케어는 또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병원 입원 치료와 너싱홈, 호스피스 케어 등을 커버하는 파트 A, 그리고 주치의 및 전문의의 방문을 커버하는 파트 B, 한의원, 치과, 안경, OTC 카드 등등의 추가적인 옵션을 제공하는 파트 C, 처방약을 커버해주는 파트 D, 그 외에도 메디갭이라 불리는 서플리먼트 F, G, K 등등이 있지만 보통은 A, B, C, D까지만 알고 계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VA 보험은 베테랑스 어페어에서 주관하는 재향 군인을 위한 건강보험입니다. 그 밖에 일반 보험으로는 직장인보험, 상해보험, 오바마케어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는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한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보험은 바로 메디케어 파트 C 보험입니다. 다른 말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도 하고요. 이걸 줄여서 MA 플랜 혹은 처방약까지 포함한 MAPD 플랜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MA 플랜에는 수백 개의 보험회사와 수천 개의 플랜들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환자가 플랜을 선택할 수 있고 환자의 플랜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치료 수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의사가 이 모든 MA 플랜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한의사가 보험회사의 프로바이더 승인을 받아야만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PPO 플랜은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메디칼 보험은요. 한의사가 치료를 할 수는 없지만 메디칼 보험에서 환자에게 따로 주는 프라이빗 보험이 있습니다. LA 지역은 LA 케어와 헬스넷 두 가지의 보험이 있는데요. 헬스넷 메디칼 보험은 한 달에 2번 치료할 수 있고요. 애쉬링크에서 보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LA 케어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일단 메디칼 프로바이더에 먼저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등록 비용이 760불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러고 나서 LA 케어에도 프로바이더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LA 케어 같은 경우는 현재 한의원 보험 수가가 애쉬보다도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테랑스 보험은 한의사가 베테랑스 어페어에 가입을 하셔야지 보험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현재 가입 자체가 막혀 있어서 쉽지가 않으니까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통사고 환자나 상해보험은 꼭 프로바이더가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고 처리를 도와주는 클레임 어저스트 분을 잘 만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클레임에 필요한 서류와 환자 진료 차트를 잘 준비해서 변호사나 클레임 어저스트한테 보내주면 그쪽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간혹 소송이 지연되어서 3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다림의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보험 종류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보험 환자를 많이 받으려면 가능한 많은 보험회사에 프로바이더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한의사가 제일 많은 LA 지역은 한의사가 현재 포화 상태라서 승인을 잘 안 내주기도 해요.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어느 정도 프로바이더 수가 채워지면 더 이상 가입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혹시 등록이 가능한지 보험회사와 메디칼 그룹에 수시로 연락해 보시고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컨택하시면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보통 새로 생기는 보험회사는 승인을 금방 해주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잽싸게 가입을 하시길 바라고요. 보험 관련된 새로운 정보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고 싶으시면 저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한의사랑 네이버 밴드와 한의사랑 이메일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PPO, HMO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 플랜들은 PPO, EPO, HMO 같은 플랜들로 또 나누어지는데요. PPO는 주치의를 따로 정해놓지 않고 환자들이 원하는 의사를 선택해서 방문할 수 있고요. 보험료와 코페이가 비싼 게 단점입니다. HMO는 주치의가 반드시 있고요. 다른 전문의를 방문하려면 꼭 주치의와 메디칼 그룹의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보험은 한의원도 허가서를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HMO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플랜입니다. EPO는 PPO와 HMO의 장점들을 섞어 놓은 플랜인데 상황에 따라 PPO로 쓰기도 하고 HMO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한의사는 PPO와 HMO 중에 어떤 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의사가 보험회사의 프로바이더로 등록이 된 경우 우리는 인네트워크이라고 부릅니다. 인네트워크 한의사는 HMO, PPO, EPO 모두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HMO와 PPO의 치료 수가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PPO 보험이 치료 수가가 좀 더 높은 편인데요. 인네트워크 프로바이더는 HMO의 치료 수가로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한의사가 프로바이더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아웃 오브 네트워크이라고 하고요. PPO 보험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PPO 보험이 치료 수가가 좀 더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할 게 바로 환자의 디덕터블 금액입니다. 디덕터블은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불하기에 앞서 환자가 먼저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환자의 디덕터블 금액이 아직 남아있다면 보험 청구를 하더라도 치료비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보험은 한의원 치료가 아예 커버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어쩔 때는 환자가 한의원에 방문할 수 있는 횟수를 이미 다 써버려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가 보험카드를 가지고 오시면 반드시 엘리지빌리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보험의 종류에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따봉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